차단기가 내려갔다고 해서 무조건 누전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특히 에어컨을 켰을 때 차단기가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한 번 더 올려보자입니다. 차단기는 불편해서 내려가는 장치가 아닙니다. 회로가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때 전기를 끊어주는 보호장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에어컨을 켜면 차단기가 떨어지는 이유를 하나씩 좁혀보겠습니다. 에어컨 자체 고장인지, 콘센트 문제인지, 멀티탭 문제인지, 실외기 문제인지, 아니면 비나 습기 때문에 생기는 누전 가능성인지. 현장에서 원인을 볼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무작정 에어컨 고장이다, 차단기가 약하다, 누전이다, 이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봐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차단기가 언제 떨어졌는지, 전원을 켜자마자 떨어졌는지, 실내기는 켜졌는데 실외기가 도는 순간 떨어졌는지, 10분, 30분 정도 운전하다가 떨어졌는지, 비 오는 날이나 습한 날에만 반복되는지. 이 타이밍만 제대로 잡아도 원인 후보가 많이 줄어듭니다. 끝까지 보시면 집에서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전문가를 불러야 하는 위험, 신호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차단기 트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트립은 차단기가 스스로 내려가면서 전기를 끄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기 회로가 이 상태로 계속 전기를 보내면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스스로 멈춘 겁니다. 그러니까 차단기가 내려간 것은 귀찮은 고장이 아니라 보호 동작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첫 번째로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차단기가 내려갔으니까 차단기가 약한 거 아니야? 현장에서는 그렇게 바로 보지 않습니다. 차단기가 약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아주 없지는 않지만 먼저 봐야 할 것은 왜 차단기가 동작했느냐입니다. 에어컨은 소비 전력이 큰 기기입니다. 특히 실외기와 압축기가 움직일 때 부하가 커집니다. 압축기는 냉매를 압축해서 냉방 사이클을 만들어주는 핵심 부품입니다. 이 압축기는 처음 돌기 시작할 때 순간적으로 큰 전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기동전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멈춰있던 큰 장비를 처음 움직일 때 힘이 더 필요한 것과 비슷합니다. 선풍기도 처음 돌기 시작할 때 힘이 필요하듯이 에어컨 압축기도 시작 순간에 전기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회로 상태가 좋지 않거나 콘센트 접촉이 불량하거나 멀티캡을 쓰고 있거나 실외기 쪽에 문제가 있으면 차단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차단기 문제는 단순히 기계가 고장났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원 연결 상태, 회로 용량, 실외기 환경, 습기, 접촉 상태를 같이 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구분할 것은 차단기가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첫 번째 상황, 에어컨 플러그를 꽂거나 리모컨으로 전원을 켜자마자 차단기가 바로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단순히 전기를 많이 먹어서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기를 넣는 순간 바로 보호장치가 반응한 겁니다. 가능성으로는 전원부 이상, 콘센트 문제, 플러그 손상, 내부 단락, 누전, 차단기 자체 이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단락이라는 말은 전기가 원래 흘러야 할 길이 아닌 곳으로 거의 저항 없이 흘러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기가 정상 회로를 거치지 않고 짧은 길로 새듯이 흐르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류가 급격히 커질 수 있고 차단기가 바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반복해서 차단기를 올려보면 안 됩니다. 한 번은 되겠지 하고 계속 올리는 순간 문제 부위에 계속 전기가 들어갑니다. 콘센트가 뜨거워지거나 플러그 쪽이 손상되거나 내부 부품이 더 망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실내기는 켜졌는데 실외기가 돌기 시작하는 순간 차단기가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패턴은 현장에서 꽤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에어컨은 실내기만 켜졌다고 냉방 운전이 완전히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실내기 팬만 돌 수 있습니다. 바람은 나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실제 냉방 부하는 실외기와 압축기가 움직일 때 본격적으로 걸립니다. 실외기가 붙는 순간 압축기와 팬모터 쪽에 부하가 걸립니다. 이때 차단기가 떨어진다면 압축기, 실외기 팬모터, 실외기 전원부, 기동 부하, 실외기 내부 절연 저하, 실외기 전원선 손상 같은 부분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절연 저하라는 말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전선이나 부품은 전기가 밖으로 새지 않도록 절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래되거나 습기를 먹거나 피복이 손상되면 전기가 새는 조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심해지면 누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전은 전기가 정상적인 길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새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닿을 수 있는 금속부나 젖은 부분으로 전기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감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외기 쪽 누전은 일반 사용자가 직접 확인할 영역이 아닙니다. 세 번째 상황은 처음에는 정상으로 켜지는데 10분, 30분, 1시간 정도 돌다가 차단기가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과부하, 실외기 통풍 불량, 회로 용량 부족, 콘센트 접촉 불량, 부품 과열 가능성을 봅니다. 과부하는 말 그대로 회로가 감당해야 할 전기적 부담이 커진 상태입니다. 에어컨 하나만 놓고 봐도 부하가 큰데 같은 회로에 전자레인지, 전기포트, 제습기, 건조기
인덕션 같은 고출력 제품이 같이 물려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콘센트 모양이 여러 개라고 해서 전기 회로가 전부 따로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방에 있는 콘센트 여러 개가 같은 차단기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다른 콘센트에 꽂은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같은 회로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일반 사용자가 눈으로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분전반 내부 회로 확인은 전문가 영역입니다. 네 번째 상황은 비 오는 날이나 습한 날에만 차단기가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누전 가능성을 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맑은 날에는 괜찮다가 비가 오거나 장마철에만 문제가 반복된다면 습기와 전기 문제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외기 주변, 실외기 전원선, 벽체 누수, 배관 구멍 주변 물기, 베란다나 실외기실 습기, 오그의 콘센트 같은 부분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맑은 날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습기가 마르면 일시적으로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비가 오거나 결로가 생기면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전기 문제는 조건이 맞을 때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합니다. 언제 떨어졌는지, 어떤 날씨였는지, 에어컨을 켠지 몇 분 만에 떨어졌는지, 실외기가 돌기 시작했는지, 탄 냄새나 소리가 있었는지 이런 정보가 있으면 전문가가 현장에서 원인을 좁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원인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어컨 전용 회로가 아니거나 멀티탭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에어컨은 일반 소형 가전처럼 아무 콘센트에나 연결해서 쓰기 어려운 기기입니다. 특히 스탠드형, 투인원, 오래된 정속형, 맥난방 겸용 에어컨은 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에어컨이 전용 콘센트가 아닌 일반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거나 같은 회로에 여러 고출력 제품이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차단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자레인지, 전기포트, 인덕션, 건조기, 전기 히터, 제습기 같은 제품이 같이 사용될 때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멀티탭은 조심해야 합니다. 멀티탭에 전격 용량이 적혀 있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접촉 상태, 오래된 정도, 전선 굵기, 사용 환경, 먼지, 열, 플러그가 헐겁게 꽂힌 상태에 따라 위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멀티탭에 연결해 쓰고 있는데 차단기가 떨어졌다면 그 상태로 다시 켜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확인은 간단합니다. 에어컨이 벽 콘센트에 직접 꽂혀 있는지 봅니다. 멀티탭이나 연장선을 쓰고 있는지 봅니다. 같은 콘센트 주변에 고출력 제품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지 봅니다. 플러그가 헐겁게 흔들리는지, 콘센트 색이 변했는지, 탄 냄새가 나는지 봅니다. 하지만 콘센트 커버를 열면 안 됩니다. 분전반을 열어서 회로를 직접 추적하는 것도 하면 안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부분까지만 확인하고 내부는 전문가가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압축기 기동 순간 전류가 커지는 경우입니다. 에어컨 차단기가 떨어지는 대표적인 순간이 바로 실외기 압축기가 시작될 때입니다. 실내기에서는 바람이 나오는데 찬바람이 제대로 나오기 전 차단기가 떨어진다. 실외기가 돌려는 순간 웅 하는 소리가 나고 바로 차단된다. 냉방 운전 시작 후 몇 분 안에 떨어진다. 여름 한낮처럼 실외기 부하가 큰 시간에 더 자주 발생한다. 오래된 에어컨에서 증상이 반복된다. 이런 패턴이라면 기동 순간 문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용자가 직접 압축기 상태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압축기, 팬모터, 기판, 전원부, 기동 계통은 에어컨 서비스 기사나 전기 전문가가 점검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반복 기동을 시도하지 않는 겁니다. 압축기 쪽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켜보면 고장 범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호장치가 막아주고 있었는데 사용자가 계속 재가동을 시도하면서 부품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이런 경우가 아깝습니다. 처음에 멈췄으면 작은 점검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계속 돌려보면서 더 큰 고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실외기 쪽 누전이나 절연 저하입니다. 실외기는 생각보다 가혹한 환경에 있습니다. 비, 습기, 먼지, 직사광선, 진동, 배수 문제에 계속 노출됩니다.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전선 피복, 단자부, 모터, 압축기, 제어부 주변 상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나 습한 날에만 차단기가 떨어진다. 실외기 주변에 물이 고인 적이 있다. 실외기 전원선이 눌리거나 꺾인 흔적이 보인다. 실외기 주변에서 탄 냄새가 난 적이 있다. 실외기 작동 순간에만 반복적으로 떨어진다. 오래된 에어컨이고 점검 이력이 없다. 이런 신호가 있으면 실외기 쪽 문제를 봐야 합니다. 다만 누전은 눈으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절연 저항, 누설 전류, 접지 상태, 차단기 동작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계측기와 전기 지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일반 시청자가 실외기 커버를 열거나 단자함을 열거나 전원선을 만져보면 안 됩니다. 특히 젖은 상태에서는 더 위험합니다.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물기, 피복 손상, 변색, 그을림, 냄새 정도를 확인하는 수준입니다. 네 번째 원인은 컨센트와 플러그 접촉 불량입니다. 이건 에어컨 고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원 연결부에서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콘센트가 오래되었거나 플러그가 헐겁게 꽂혀 있거나 접점이 약해지면 접촉 저항이 커집니다. 접촉 저항은 쉽게 말해서 전기가 지나가는 연결 부위가 매끄럽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기가 흐르긴 흐르는데 그 부분에서 열이 생깁니다. 에어컨처럼 전류가 큰 부하에서는 이 문제가 더 빨리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열감과 위험한 발열은 구분해야 합니다. 에어컨을 오래 쓰면 주변이 약간 따뜻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콘센트나 플러그가 손을 대기 불편할 정도로 뜨겁거나 색이 누렇게 변했거나 플러그 금속 부분이 검게 변했거나 탄 냄새가 나거나 꽂았을 때 헐겁게 흔들린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에어컨을 켤 때 콘센트 쪽에서 지지직 소리가 나는 것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멀티탭 외함이 변색되었거나 녹은 흔적이 있다면 사용을 멈춰야 합니다. 이 경우 콘센트 커버를 열어서 내부를 확인하면 안 됩니다. 내부 단자나 배선 문제일 수 있고 감전과 단락 위험이 있습니다. 겉으로 이상이 보이면 에어컨 사용을 중단하고 전기공업사업체 점검을 받는 쪽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실외기 통풍 불량입니다. 에어컨 실외기는 열을 밖으로 버리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실외기 주변 통풍이 막혀 있으면 열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냉방 성능이 떨어지고 압축기와 팬모터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실외기실에서 자주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외기실 환기창이 닫혀 있습니다. 실외기 앞에 박스나 물건이 쌓여 있습니다. 실외기에서 나온 뜨거운 바람이 다시 실외기로 빨려 들어갑니다. 먼지나 낙엽이 주변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 대의 실외기가 좁은 공간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차단기가 켜자마자 바로 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 시간이 지나면서 부하가 커지고 과열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냉매 문제와 통풍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냉방이 약하면 많은 분들이 바로 냉매 부족을 떠올립니다. 물론 냉매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외기 통풍이 막혀 있으면 냉매가 정상이어도 냉방 성능이 떨어지고 운전 조건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냉매부터 단정하지 않고 실외기 주변 환경과 열 배출 조건을 같이 봅니다.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안전한 조치는 실외기 주변 물건을 치우고 환기창을 열고 통풍 공간을 확보하는 정도입니다. 실외기 내부 청소, 팬 분해, 전원부 점검은 전문가 영역입니다. 여섯 번째 원인은 차단기 자체 노후 또는 회로 정병 문제입니다. 차단기가 자주 떨어지면 차단기가 약해서 그런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차단기 용량을 임의로 치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차단기는 전선과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 정격에 맞게 설치됩니다. 전선이 감당할 수 있는 전류가 있는데 차단기 용량만 키워버리면 차단기가 늦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선이나 접석부가 먼저 과열될 수 있습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방향입니다. 차단기 자체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단기 손잡이가 헐겁다. 특별한 패턴 없이 불규칙하게 떨어진다. 분전반 주변에서 탄 냄새가 난다. 차단기 주변이 비정상적으로 뜨겁다. 오래된 분전반이고 점검 이력이 없다. 이런 경우는 전문가가 확인해야 합니다. 차단기 교체, 전격 변경, 분전반 내부 점검은 일반 사용자가 직접 할 작업이 아닙니다. 이제 실제 점검 순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떨어진 순간을 기록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차단기를 다시 올려보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황을 적어두는 게 먼저입니다. 에어컨 전원을 켜자마자 떨어졌는지, 실외기가 돌기 시작할 때 떨어졌는지, 한참 운전하다가 떨어졌는지, 냉방 모드에서만 그런지, 송풍만 사용할 때도 그런지, 비 오는 날이나 습한 날에만 그런지, 어떤 차단기가 내려갔는지, 집 전체가 나갔는지, 특정 회로만 나갔는지, 탄 냄새, 소음, 진동, 열감이 있었는지, 이런 정보는 단순해 보여도 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어컨 차단기 트립은 현장에서 바로 재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도, 습도, 운전시간, 실외기 부하 조건에 따라 증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사가 왔을 때는 멀쩡한데 밤이나 한낮이나 비 오는 날에만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기록한 조건이 원인 추적의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는 멀티탭과 전용 콘센트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에어컨이 벽 콘센트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지 봅니다. 멀티탭이나 연장선을 쓰고 있는지 봅니다. 같은 콘센트 주변에 다른 고출력 제품이 있는지 봅니다. 플러그가 헐겁게 꽂혀 있지 않은지 봅니다. 콘센트나 플러그에 변색, 그을림, 탄 냄새가 있는지 봅니다. 멀티탭을 사용 중인데 차단기가 떨어졌다면 그 상태로 재가동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용 콘센트나 전용 회로 여부는 전문가에게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실외기 주변을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실외기 주변은 사용자가 비교적 안전하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 실외기 커버를 열거나 전원선을 만지는 것은 제외입니다. 확인할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실외기 앞뒤 통풍이 막혀 있지 않은가? 실외기실 환기창이 닫혀 있지 않은가? 실외기 주변에 박스, 비닐, 쓰레기, 수납물이 쌓여 있지 않은가? 실외기 주변 바닥에 물이 고여 있지 않은가? 전원선이 눌리거나 심하게 꺾인 흔적이 보이지 않는가? 실외기 주변에서 탄 냄새가 나지 않는가? 통풍이 막혀 있다면 주변 정리와 환기 확보부터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외기 내부 부품이나 전원두는 직접 손대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비와 습기와 관련이 있는지 보는 겁니다. 비가 온 뒤 증상이 시작되었는지, 실외기 주변으로 빗물이 들이치는지, 베란다나 실외기실 바닥에 물이 고이는지, 벽체나 창틀에 누수 흔적이 있는지, 에어컨 배관 구멍 주변에 물자국이 있는지, 실외기 전원선이 물기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지, 이런 부분을 눈으로만 확인합니다. 젖은 콘센트나 전원선은 만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기와 관련된 전기 문제는 감전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맨손으로 만져보거나 말리면 괜찮겠지 하고 임의로 조치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상 신호가 있으면 사용을 멈추는 겁니다. 에어컨을 켤 때마다 같은 차단기가 떨어진다. 실외기가 돌 때마다 차단기가 떨어진다. 차단기를 올리자마자 바로 다시 내려간다. 콘센트나 플러그가 뜨겁다. 탄 냄새, 그을림, 스파크가 있었다. 비 오는 날이나 습한 날에만 반복된다. 실외기에서 평소와 다른 소리가 난다. 실내기는 켜지지만 냉방이 되지 않고 차단된다. 분전반 주변에서 냄새나 열감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한 번 더 켜보면 괜찮을까? 다 아닙니다. 보호장치가 반복해서 동작하는 이유가 있다로 봐야 합니다. 이제 과부하 트립과 누전 트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과부하는 회로에 걸리는 전기적 부담이 큰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과 고출력 가전이 같은 회로에 같이 물려 있거나 실외기 부하가 커진 상태에서 회로가 버티기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반면 누전은 전기가 정상 경로가 아닌 곳으로 새는 상태입니다. 특히 습기, 물기, 피복 손상, 절연 저하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과부하는 사용 패턴이나 부하 조건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누전은 습기나 특정 부품 절연 상태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겉으로만 보고 둘을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이밍과 조건을 기록하고 위험 신호가 있으면 전문가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 비교해야 할 것은 제품 고장과 콘센트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컨 켜다 차단기가 떨어지면 바로 에어컨 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전원 연결부도 같이 봅니다. 플러그가 헐겁거나 콘센트 접촉이 나쁘거나 멀티탭이 오래됐거나 접속부가 과열되면 에어컨 고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콘센트가 멀쩡해 보여도 실외기 압축기나 팬 모터 쪽 문제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보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에어컨이 문제냐, 콘센트가 문제냐를 사용자가 직접 판정하려 하지 말고 보이는 위험 신호를 확인한 뒤 전문가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대응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단기를 계속 반복해서 올리는 행동, 에어컨을 다른 콘센트에 옮겼고자 반복 테스트하는 행동, 멀티탭만 바꾸면 된다고 판단하는 행동, 차단기 용량을 임의로 키우는 행동, 콘센트 커버를 열어 내부를 확인하는 행동, 분전반 내부 배선을 만지는 행동, 실외기 커버를 열어 전원부를 확인하는 행동, 활선 상태에서 테스터기로 직접 측정하는 행동, 절연 저항 측정을 직접 시도하는 행동, 탄 냄새가 나는데도 잠깐만 더 사용하는 행동. 이런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전기 문제는 운 좋게 한 번 정상 작동했다고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건이 달라지면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에어컨은 실외기 운전 조건에 따라 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날씨, 실외기 주변 온도, 습도, 운전 시간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확인해야 할 항목도 있습니다. 에어컨 전용 회로 여부, 차단기 정격과 상패, 전선 굵기와 회로 구성, 콘센트 접속 사르게, 누설 전류 여부, 절연 상태, 접지 상태, 실외기 전원두, 압축기와 팬모터 상태, 실외기 주변 설치 환경, 실내기와 실외기 연결 배선 상태, 이 중에서 절연 저항 측정, 누설 전류 측정, 분전반 내부 점검, 차단기 교체, 배선 확인은 일반 사용자가 직접 할 작업이 아닙니다. 이건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 전기 지식이 있는 사람, 관련 전문가가 해야 합니다. 그럼 사용자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정리하면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차단기를 반복해서 올리지 않습니다. 둘째, 언제 떨어졌는지 기록합니다. 셋째, 에어컨이 멀티탭이나 연장선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콘센트와 플러그 주변에 변색, 냄새, 열감, 헐거움이 있는지 봅니다. 다섯째, 실외기 주변 통풍과 물기, 적치물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여섯째, 비 오는 날이나 습한 날에만 반복되는지 기록합니다. 일곱째,
위험 신호가 있으면 사용을 멈추고 점검을 요청합니다. 이 정도가 일반 사용자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예방도 중요합니다. 에어컨은 가능한 전용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멀티탭과 연장선 사용은 피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실외기 주변 통풍을 확보해야 합니다. 실외기실 환기창은 운전 중 닫아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기 앞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전원선이 눌리거나 피복이 손상된 흔적이 없는지 눈으로 확인합니다. 콘센트 변색과 열감도 가끔 확인합니다. 장마철 전후에는 실외기 주변 물기나 누수 흔적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에어컨이라면 여름철 본격 사용 전에 점검을 고려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에서는 에어컨 전용 회로가 없는 상태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어컨을 새로 설치하거나 용량이 큰 제품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기존 콘센트와 차단기, 전선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어컨을 켰을 때 차단기가 떨어지는 원인은 하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용 회로가 아니거나 멀티탭을 쓰고 있거나 실외기 압축기 기동 순간 부하가 크거나 실외기 쪽 누전 가능성이 있거나 압축기와 팬로터 이상이 있거나 콘센트 접촉 불량 또는 차단기 노후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차단기를 반복해서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떨어졌는지 기록하는 겁니다. 켜자마자 떨어졌는지, 실외기가 도는 순간 떨어졌는지, 한참 운전하다가 떨어졌는지, 비 오는 날에만 떨어지는지, 이 타이밍이 원인 추적의 출발점입니다. 사용자가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변색, 그을림, 탄 냄새, 열감, 물기, 실외기 주변 통풍 상태를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안전하게 분리 가능한 플러그를 분리하고 반복 사용을 중단하고 상황을 기록하는 것까지입니다. 반대로 전문가 점검이 필요한 위험 신호는 분명합니다. 차단기를 올리자마자 다시 내려간다. 에어컨을 켤 때마다 같은 차단기가 떨어진다. 실외기가 도는 순간 반복된다. 콘센트나 플러그가 뜨겁다. 탄 냄새나 스파크가 있었다. 비 오는 날이나 습한 날에만 반복된다. 분전반 주변에서 냄새나 열감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점검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방하려면 에어컨 전원 연결 상태와 실외기 환경을 먼저 봐야 합니다. 멀티탭 사용은 피하고 실외기 주변 통풍을 확보하고 장마철에는 물기와 누수 흔적을 확인하고 오래된 콘센트나 분전반은 점검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차단기가 내려갈 때 어떤 상황에서 가장 자주 발생했나요? 에어컨을 켜자마자였는지, 실외기가 도는 순간이었는지, 아니면 비 오는 날에만 반복됐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상황을 보면 원인 방향을 어느 정도 같이 좁혀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A 접점과 B 접점 차이를 다뤄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시퀀스 도면을 볼 때 A 접점, B 접점이 헷갈리면 인터록이나 자기유지 회로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걸 현장 기준으로 헷갈리지 않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기, 공조, 제어반, 차단기 문제를 현장 기준으로 쉽게 풀어서 계속 다뤄보겠습니다.